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본과 세션 1.1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세션에서는 매우 중요한 주제를 다룰 텐데요. 세계 시민교육 통합교육 과정에 대한 내용을 다루겠습니다. 이 주제가 중요한 이유는 교육체제 내에서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면 관심도 있고 행동을 취하는 교사들이 필요하기 때문이고, 그런 교사들이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는 교육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라오스, 가나, 부탄에서 오신 연사 3분을 모셨습니다. 모두 각자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를 해주시고 또 오늘의 주제에 대한 시각을 공유를 해주시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서 저희는 여러 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들어보고, 또 이 세계 시민교육이 교육 과정에 어떻게 통합되고 있는지,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또 어떤 성과가 있는지 들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진행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패널리스트 각자 15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각각의 발표가 끝나고 1, 2분 정도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고 발표 3개를 모두 다 가진 후에 조금 더 긴 질의응답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세션 소개를 했는데요. 그러면 이제 패널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패널리스트는 아놀룸 빌레이폰 박사님이십니다. 라오스에서 오셨고요. 현재 라오스 교육과학연구소장님이십니다. 빌레이폰 박사님께서는 굉장히 흥미로운 배경을 가지고 계신데요. 생태학과 관련 이력이 있으십니다. 베트남에서 말레이시아에서 생태학 관련 공부를 하셨습니다. 말레이시아에서 석사를 하시고 또 교토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생태학으로 받으셨습니다. 빌레이폰 박사님, 마이크를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부탁드립니다. 라오스의 경험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장님. 먼저 유네스코 대교육원 측에게 저희 라오스에서의 경험과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훌륭한 청중들 앞에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의 경험이 여러분의 세계시민 교육 실천에 있어서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Today I would like to 안녕하십니까, 내외 기빈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라오스의 세계시민교육, 교육과정 개발 및 통합에 대한 경험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세계시민교육 그리고 교육과정 개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언급됐다시피 저는 라오스에서 교육과학 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료는 대외협력, 저희 기관의 대외협력처에서 일하고 계시는 통디앙 님께서도 함께 작성해 주셨습니다. 라오스에서 중등교육에서 세계시민교육, 교과과정 개발과 통합이 저희의 프로젝트의 목표이자 또 주요 목표물이었습니다. 저희는 이 프로젝트의 목표를 달성하고 또한 이 프로젝트 목표에 사용되는 데에는 3개의 핵심적인 전략들이 있었는데요. 첫 해에는 개선과 전략, 개발, 분야를 식별하는 데에 노력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라오스 G셋 기본 틀 개발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세계 시민 교육을 시민교육 교과 과정에 통합시키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저희들은 이 프로젝트의 결과로서 라오스의 교사들을 위한 교사 지침서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이 프로젝트 이행 시기 내에 잘 이루어지고 또한 저희 교육부 내 부처들 간에 조정을 하기 위해서 업무 조정을 위해서 저희가 상임위를 운영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영위를 만들었고요. 차관님께서 참여하고 계십니다. 일반교육부, 교사교육부, 그리고 유네스코 라오스위원회, 그리고 대외협력처 및 라오스 국립대, 그리고 제가 소속되어 있는 교육과학연구소가 참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교과과정 통합 과정에 지방교육청과 또한 지방에 있는 학교들도 참여시켰습니다.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진행했던 각 단계인데요. 이 기간이 라오스에서 보면은요, 굉장히 여러 상황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도 비슷했을 것 같은데요. 코로나19 발발로 인해서 라오스에 있는 대부분의 학교들이 문을 닫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바깥 출입을 할 수가 없어서 대부분 저희가 재택근무를 해야 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저희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이 프로젝트 진행에 집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이 프로젝트의 이행을 위해 노력했는데 프로젝트 진행 첫 해에는 상황 분석을 일단 하였습니다. 이 상황 분석을 통해서 전략 개선 영역을 식별하였습니다. 라오스의 시민교육에서 세계 시민교육의 내용을 이제 어떤 분야에 적용시킬 수 있을지에 대해 파악하였고요. 2021년도에 또한 역량 강화 워크숍을 주요 이행 당사자들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이런 활동에 대해서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이 지원을 해주셨습니다. 대부분 온라인으로 워크숍들이 진행이 되었고요. 프로젝트 첫 해에 진행됐던 것이 일단 교과과정 개발위원회의 수립, 이 주요한 성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년도, 프로젝트 이행 2차년도를 보시면 저희는 라오스의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 개발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세계시민교육을 시민교육 교과과정에 통합을 하였으며 또한 교사 지침서의 초안 작성을 하였습니다. 아울러서 2차년도에도 이 기간 동안에 개발 워크숍들을 진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이행 3차년도인데요. 교사 지도서의 최종 본이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교사 지침서의 이제 최종본이 나오면서 저희들은
시범 테스트를 하였는데요. 올해 4월에 라오스의 중앙 지역에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했고요. 이 파일럿 프로젝트 진행이 된 다음에 그 결과 취합을 하였고, 그 다음에 모든 개선 관련한 피드백, 그 다음에 코멘트 의견들을 다 수집하였습니다. 그리고 3개의 지방에 추가적으로 이 파일럿 프로젝트를 진행하였습니다. 라오스 북부 지역에 있는 지역들, 시콩가이, 그 다음에 중앙 지역에 있는 지방, 그리고 남부 지방의 한 지역이 선택이 되어 가지고요. 3개 지역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시범 사업을 또 추가적으로 진행을 하였으며, 그 다음에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저희가 교사 지침서의 개정과 최종 승인을 하였습니다. 교사 지도서 및 또 관련 자료들이 최종 지난달에 완료가 되어서 마련을 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라오스의 GSET 프레임워크입니다. 2022년도에 나온 것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세계 시민교육 중등 교과과정 통합된 교과과정입니다. 그런 다음에 교사 지침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중등 교사들을 위한 교사 지침서가 나왔고, 그 다음에 고등학교를 위한 세계 시민교육 지침서 통합된 것입니다. So what is the main takeaway or lesson learned from this? 저희가 이 프로젝트를 이행하면서 배운 주요 교훈들, 그리고 발견한 점들인데요. 세계 시민교육을 통해서 교사와 학생들이 국가의 상황, 지역사회 상황, 그리고 전 세계 문화에 대해서 좀 더 이해를 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고요. 이런 커리큘럼 개발을 통해서 학생과 교사들이 협력해서 지역과 국가 그리고 세계적인 도전 과제들을 극복하기 위한 솔루션 모색을 함께 할 수 있는 방법을 탐색해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정의, 불평등, 거버넌스, 지속 가능성, 그리고 조직과 관련된 질문들에 대해서 학생들이 탐색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마련이 되었습니다. 라오스에서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한 이 과목을 전국적으로 도입하게 되었는데요. 저희는 이런 교과 과정 지원 자료 등에 대해서 이것을 마련했는데, 실질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이제 활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부터 사용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배포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교사 양성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의 교육 훈련이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교사들에 대한 교육 훈련을 지방 단위까지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에 대해서 현재 생각하고 있는 바는 어떻게 하면은 세계 시민 교육을 모든 교과 과목에 대해서 초등학교에서도 이제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지금 짧게 질의응답할 시간이 있는데요. The experience presented. 라오스의 경험에 대해서 공유를 해주셨는데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Please. Thank you very much. 네, 감사합니다. Describing the process. Can you talk 그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different findings from the second pilot?
두 번째 파일럿을 진행하셨을 때와 첫 번째 파일럿을 진행하셨을 때의 결과에서의 차이가 있었나요? 두 번째 시범 사업을 진행하셨을 때에는 더 많은 교사 그리고 더 많은 지역으로 전개를 해 나가셨는데 1차 그 파일럿과 2차 워크숍 간의 차이점이 있었는지 그 결과에서의 차이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에스터님 질문 감사드립니다. 좋은 질문이신데요. 저희가 처음에 테스트를 할 때에는 개발자들 가운데에 일단 그 교과서에 있는 아이디어들을 이제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본 것이었죠. 그래서 오리엔테이션 같은 것인데요. 그런 다음에 개선할 부분들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1차 시험을 통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예제를 제시할 것인지 학생들에게 그 다음에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을 라오스의 상황에 전체적으로 적용을 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쉽지가 않습니다. 아시다시피 라오스에는 민족적인 차이가 많이 있는데요. 경우에 따라서 이러한 사안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을 활용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별로 보다 이해를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로 다른 방법들을 적용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개선한 다음에 저희가 중앙, 북부 그리고 남부 지역별로 적용을 해 나가면서 그 차이점들을 두 번째 프로젝트에서는 찾으려고 했습니다. 저도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그 이행 프로세스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셨고 배울 바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제가 궁금한 것은 그 컨텐츠에 대한 질문입니다. 시민교육에 세계 시민교육을 통합시켰다라고 하셨는데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를 어떻게 통합했는지에 대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주당 1시간당 주별 1시간 예를 들어 시민 교육을 시킨다라면은 여기에다가 통합시키는지 아니면 다른 교과 과목 수업에서 세계 시민 교육을 조금 더한다던가 하는 것인지요. 그 다음에 어떠한 방법들을 추천하시는지 방법론에 대해서. 저장님 질문 감사합니다. 저희는 처음부터 일단은 세계 시민 교육의 그 컨텐츠 파악과 그다음에 저희 현장의 내용에 대한 파악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내용과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이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명시적으로 잘 설명이 되지 않은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은 순서가 좀 역으로 돼 있다던가 하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개의 세계 시민 교육 목표를 명시하고 만약에 저희 라오스에 이미 교과과정 내용에 비슷한 게 있었다라면 교사들이 이 교과목 시간표 내에서 이것을 설명을 할 수 있도록 하였고요. 1학기에 36주가 있습니다. G셋의 내용을 근데 여기에다가 추가해야 되는데 일주일에 1시간을 추가하게 되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시간을 초과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을 더하기 위해서는 원래 기존에 있었던 교과 내용의 일부를 줄여야 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유용하게 전달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라오스의 내용과 그 다음에 글로벌 내용의 균형을 잡으신 거네요. 알겠습니다. 혹시 이 상황과 라오스의 경험에 대해서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예, 없으시다라면은 이런 라오스의 발표를 통해서 굉장히 많은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질문이 있으시다고요? 마이크를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발표 감사드립니다. GSET은 다 학제간 이 과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개념 매핑을 진행하셨는지요? 수직적, 수평적으로요. 그런 방식으로 설명해 주시다면 저희들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해서 좀 더 질문을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시민교육은 이 개념 매핑을 보면은 여러 과목과 연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것은 이 수평적 그리고 수직적으로 교과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셨는지요. 수평적, 그 다음에 또한 각 과목별 연계, 그리고 개념적 연계를 설명해 주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두 과목 간에 매칭을 하기 위해서는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주변국들을 통해서 많은 것을 배웠는데요. 필리핀의 이 커리큘럼을 통해서 많은 내용을 배웠습니다. 필리핀의 트레이닝을 받았고요. 그 다음에 에스터께서 컨텐트 설명을 진행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교과 과정을 통합할 수 있었는데요. 그래서 사실 컨텐츠를 같은 사안별로 쭉 나열하는 것은 쉽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교과 과정에 있는 컨텐츠와 여기에 어떤 부분에 세계 시민 교육을 덧붙여야 될지 이런 걸 파악해야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직은 실제 수업에 적용은 안 한 상태이고요. 현재는 교사 지침서가 나왔고 현재는 교사 훈련 TOT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몇 년 지나고 나서 이행이 된 다음에 그와 관련한 결론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아직은 매우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그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을 드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 감사드립니다. 다른 두 분의 발표를 들으면 그 주제에 대해서도 추가적으로 논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가 질문이 없다면은 첫 번째 발표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른 대륙에 있는 다른 국가의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연사는 에드워드 아피아 교수님이십니다. 아피아 교수님께서는 현재 가나 국립교육과정평가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하고 계십니다. 아피아 교수님께서는 디자인을 전공하셨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공부를 하셨고 고등교육기관에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는 교과 과정이라는 아주 중요한 주제로 일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마이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가나의 두 개의 주요한 기관을 대표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가나 국립교육과정평가위원회를 대표해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서 GSED와 관련된 저희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단하게 소개를 해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베스트 프랙티스를 어떻게 가나에 녹아넣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국립교육과정평가위원회는 최근에 신설된 기구입니다. 교육부가 이제 개편을 하면서 초등 및 중등 국가 교과 과정과 평가 기준을 법안에 따라 개발하도록 맨데이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 교육은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는 국가평가 기준을 개발하고 검토하고 개선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또 더불어서 이 교수 학습 자료도 저희가 승인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미션을 보게 되면 가나의 아동들이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나의 아동들이 국가 정체성과 세계 시민 의식을 갖춘 평생 학습자가 될 수 있도록 커리큘럼을 개발하는 것이 저희 미션이고요. 비전은 모든 아동들이 양질의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세계적 수준의 교육 과정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SDG 4.7을 제가 지금 가지고 왔는데요. 자세히 살펴보면 2030년까지 모든 학습자가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지식과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이 주요 목표입니다. 또 지속 가능한 라이프 스타일, 인권, 성평등, 평화와 비폭력, 문화 증진, 세계 시민 의식 등도 여기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세부 목표를 보게 되면요. GSED의 주류화 정도가 하나의 지표이죠. 그래서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발전 교육의 양성평등과 인권 등을 포함한 이런 교육이 국가 교육 정책과 교육 과정, 교사 교육, 학생 평가에서 어느 정도 주류화되었는가를 가늠하는 지표가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베스트 프랙티스를 저희가 살펴보자면요. 특히 GSED가 주류화되어 있는 다른 국가들을 보면 국가 정책단에서도 주류화가 되어 있고 교육 과정에도 GSED가 반영이 되어 있고 학교에서 또 교실에서 GSED가 잘 이행되고 포함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국가 차원에서 또 핀란드와 영국과 일본은 국가 차원에서 GSED를 교과 과정에 잘 통합하고 있고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교과 과정 차원에서 보게 되면은 저희가 세 가지 분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독립적으로 GSED를 과목으로서 제공할 수가 있고 또 기존 과목에 통합시킬 수가 있고 또 공통 과목으로서 모든 과목에 통합시킬 수가 있습니다. 캐나다를 보게 되면은 GSED를 하나의 과목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과 케냐를 보게 되면 GSED를 기존의 과목에 통합을 시킨 경우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로스커팅, 이 다학제적으로 접근하고 있는 국가는 핀란드입니다. 이 교실 차원에서 보게 되면 일본이 한 예가 될 수 있고요. 케냐, 스리랑카, 레바논 등의 국가들이 이 교실 수준에서 GSED를 통합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가들을 보게 되면 또 학교 차원에서 GSED를 통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수업 실수에 GSED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에 GSED가 아주 두드러지게 통합이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나를 그러면 살펴보겠습니다. 저희의 임무를 보게 되면 저희가 교육과정평가위원회이기 때문에 저희의 비전은 가나의 아동들이 세계의 다른 아동들과 똑같은 혹은 더 나은 학습 기회를 보장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작년에 이 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장관님께서 가나의 이런 저희 위원회에 GSED를 조금 더 검토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이미 이 중고등 학습 평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과 과정 프레임워크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프레임워크를 가지고 GSED를 주류화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핵심 역량을 검토를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나의 교육 부문 계획을 살펴보았습니다. 2018년, 2030년간 가나의 교육과 관련된 계획인데요. 이 계획을 보게 되면은 SDG 4.7.1.1을 하위 부문 지표로서 포함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국가 교육 정책, 교육 과정, 교사 교육 그리고 학생 평가의 세계 시민 교육과 지속 가능 개발 교육이 얼마나 주류화되어 있느냐라는 이 지표도 저희 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 지금 보시는 슬라이드를 기반으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초등 교과 과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초등 중등이 있고요. 그 다음에 유치원 교과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과 과정을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뭐 핵심 역량, 태도, 가치, 철학, 그 다음에 교수 학습법, 그리고 형성 평가 등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 교수학습법, 핵심 역량, 가치, 태도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이런 것들이 이미 국가 교과 과정에 포함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GSED 개념을 사실 국가 교과 과정에 녹아내는 것이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조금 정렬만 하면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가나의 교과 과정을 보게 되면은 세계 시민 의식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은 정리를 보면은 사회의 과목 그리고 언어 과목 그리고 우리 세계 우리 세상이라는 과목에 이 세계 시민 교육에서 다루는 주제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이런 주제를 다루고 있었기 때문에 GSED를 통합하는 것이 그다지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문제를 겪었던 또는 내지는 개선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이런 강의 계획서에 GSED의 가치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반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GSED 롤 모델이 좀 부족하다라는 이슈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이슈들에 대해서 저희가 어떻게 대응하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이제 GSED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를 받아서 저희 같은 경우는 4학년에서 6학년을 가르치는 초등 교사들을 위한 GSED 자료 묶음을 개발했습니다. 또 교육자 연수, 그 다음에 시범 프로젝트 이행, 그 다음에는 이제 확대를 하고 인식을 제고하는 그러한 프로젝트를 지금 구상을 해서 조금 진행을 했습니다. 앞CU와는 저희가 교육계획행정연구소와 케이프코스 대학과 함께 이 이해 당사자 대상 GSED 역량 강화 워크숍을 이행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2022년에서 2024년 3년짜리 프로젝트로 저희가 앞CU의 세계 시민교육 교과과정 개발과 통합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방글라데시, 부탄, 가나, 말레이시아가 이제 각각의 국가 교과 과정에서 GSED를 주류화하기 위한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해는 저희도 이제 현황 파악을 했고요. 두 번째 해는 올해죠. 이 초등학교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GSED 교육 자료집을 개발하고 있고
또 IEPA 같은 경우에 또 저희 파트너인데요. 이 기관에서는 교사 매뉴얼을 개발했고 그다음에 교사를 교육하는 교육관들의 역량 강화 워크숍도 시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년에는 이제 시범 프로젝트 이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먼저 베스트 프랙티스를 연구를 하고 그 다음에는 현재 과목 특정 교육 과정에서 GSED의 개념과 가치를 매핑을 하고 그 다음에 어디서 우리가 진입을 하고 반영할 수 있을지를 보고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를 결정하고 그 다음에 이것을 수업에서 실제로 제공할 수 있는 전략을 결정을 하고 그 다음에 GSED 통합과 관련된 교사 자료집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교육부, 그 다음에 유네스코, 그 다음에 대학 그리고 초등학교 등의 대표들과 함께 저희가 5월달에 이해 당사자들과 관련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6월에는 이제 초안을 작성했습니다. 이때는 저희가 각 기관에서 전문가를 모셨고요. 그 다음에 8월달에는 저희가 시범 테스팅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월에 저희가 요 단계의 최종 작업을 했고 이를 통해서 이제 내년에 시범 프로젝트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2024년에 시범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이행이 된다면 저희가 이거 확산을 해서 이제 전국에 이 GSED가 통합된 교과 과정을 이행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굉장히 흥미로운 발표 감사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가나 발표를 듣고 질문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나의 상황 그리고 가나에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프로세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요. 질문 있으실까요? 네, 질문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러한 노력을 통해서 많이 배우고 싶은데요. 평가에 대한 질문이 있습니다. 사실 평가가 모두가 불편해하는 주제이죠. 자, 이런 모든 작업을 했다고 한다면 평가 프레임워크는 어떻게 개발하고 계신가요? 기존의 시험 같은 방식으로 평가하면은 조금 그 의미가 무색해질 것 같은데요. 저희가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학습에 대한 평가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중심이 아닌 평가가 아닌 새로운 평가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그래서 교육 과정이라는 게 교육 과정과 또 평가가 그 일부입니다. 그래서 평가를 제대로 하지 않으면 사실 강의 내용이나 교과 과정이 좀 무의미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운 프레임워크에서는 저희가 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 활동 중에도 그 프로세스를 저희가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프레임워크를 개발했습니다. 뭔가 하나의 활동을 끝난 다음에 시험을 통해서 평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수업 활동 중에 서로를 또 평가하는 요소도 포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서로 형성 평가를 할 수 있을지 같이 활동을 하면서 그 프로세스에 대해서 서로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레임워크를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활동이 이미 교과목에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GSED 역시 이러한 새로운 어떤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평가할 계획입니다. Thank you so much. 네, 감사합니다. 저도 평가와 관련된 질문이 있는데요. 6개의 핵심 역량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이 6개에 대해서도 평가를 할 것 같은데요. 평가와 관련된 베스트 프랙티스는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비판적 사고, 문화적 정체성 이런 것들을
어떻게 평가하실지 궁금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가 형성평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 번 프레임 평가를 하는 모델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커뮤니티 단에서의 평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자신들이 수행한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평가를 받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아동이 협업적인 활동을 할 때는 얼마나 협동을 잘했는가도 살펴보는 것이죠. 그리고 또 공감도 평가하는 것이죠. 창의성도 평가를 하는데 모두 다 어떤 형성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저희가 형성평가에 초점을 맞출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GSED와 다른 어떤 수업의 부분들을 저희는 다르게 평가할 계획은 없습니다. GSED나 다른 과목이나 이렇게 협업적 활동을 통해서 어떤 형성해가는 활동들이 많기 때문에 같은 프레임워크로 평가를 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활동하는 중에 6개의 역량을 평가를 하고 다 마친 후에 이 6개 분야에 대한 평가를 종합해서 평가를 할 계획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다음 발표자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부탄에서 오셨는데요. 다음 연사는 엠버 라이 님입니다. 부탄 교육기술부 교육과정 개발자이십니다. 또 교사로서의 이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이렇게 중등 교과과정 개발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이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캐나다에서도 공부를 하셨습니다. 캐나다 뉴브런스윅 대학교에서 또 영어 대학원 과정을 수강하셨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중등 교육 과정 개발자이십니다. I have the permission from the organizer and the 네, 기술 테크니션 분들과 또 조직위 측에서도 제가 서서 발표를 해도 된다라고 해주셨는데요. 예, 좌장님께서도 허락하시면 제가 서서 하겠습니다. 이것이 안녕하세요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라는 존경을 표시하는 것이라서 존칭이라서요. 라를 붙이셔도 되고 붙이지 않으셔도 됩니다. 쿠스 장코포라. 예, 뒤에다가 라를 붙이면은 예, 틀리는 법이 없습니다. 뒤에다가 라를 붙이면은 존칭이 되기 때문에요. So I'm asked to talk about the specific details of how we went about the integration. 저희 부탄에서 교과 과정에 GSET을 어떻게 통합했는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그러기에 앞서서 저희가 어떠한 그 결과물을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고자 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딜리버러블과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은 담당 매니저님께서 함께 하고 계십니다. 역량 개발, 다른 국가들처럼 GSET 교과과정 프레임워크 개발, 그 다음에 모든 그 교과목에 대한 이행 가이드가 개발이 되었고요. 그 다음에 그 교과목별 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예제들이 들어있었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에서 이행이 이루어졌는데요. 5개의 그 교육구에서 15개의 학교에서 시범적으로 이행하였습니다.
프로젝트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용했던 핵심 전략들입니다. 프레임워크와 다음에 통합 가이드를 위해서 이런 전략들을 사용하였습니다. 먼저 국제적인 자원과 관행들을 참조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세유에서 제공해 주시고 계시는 교사 지침서, 그 다음에 또한 그 자료 등을 활용했고요. 그 다음에 옥스팜에서 제공해 주셨던 교실에서의 세계 시민 교육이라고 하는 것 문서도 활용하였고요. 가나와 마찬가지로 교과과정 매핑 수행을 하였습니다. 교사, 그 다음에 교육 공무원분들, 그리고 5개 지역의 교육 공무원분들, 그 다음에 교장 선생님들과 함께 역량 강화 워크숍 진행하였는데요. 저희의 통합 지도서의 핵심 이해 당사자들은 일단 교육부의 이 교과과정 개발자들, 그 다음에 교육부에서 트레이닝 개발자들, 그 다음에 교육 모니터링 관들이 계셨습니다. 모니터링 오피서들이 이해 당사자로서 이 에듀케이션 모니터링 오피서들이 이제 학교에 대한 감독 권한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만약에 세계 시민 교육에 대해서 모르신다라면 제대로 감독을 할 수 없겠죠. 그 다음에 지방 교육 당국, 교사, 그리고 그다음에 교사 스펠링이 잘못됐네요.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이십니다. Few stakeholders here, obviously. 몇몇 이해 당사자들이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네, 도전 과제에 그 부분 추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빠진 어떠한 이해 당사자가 빠져 있는지 추측되실 겁니다. 통합을 위한 조치들입니다. 일단 자문위를 구성하였습니다. 교육부 분들과 교육부 내에 다양한 그 국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참여했고요. 다음에 실무위를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실무위원회를 태스크포스라고 부릅니다. 그들이 실질적인 일선 업무를 진행을 하시죠. 그 다음에 학년과 그 다음에 교과목을 선정하였습니다. 파일럿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과목은 무엇인지, 그리고 어느 학년을 선택할 것인지를 했고요. 그 다음에 시범학교에 대해서 또 선택했는데요. 일단 지역적인 대표성을 고려했습니다. 남부 지역, 서부 지역, 그리고 중서 지역, 중남 지역, 이런 식으로 지역적 선택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교사를 선택할 것인지, 그리고 이 선정된 교사들의 역량, 자질이 충분한지도 선택을 해야 했었습니다. 그들이 학교에서의 핵심 인력으로서 담당해야 된 역할에 맞는 역량과 자질이 있는지를 확인해야 됐고요. 그런 다음에 각각의 과목과 세계시민교육 주제, 역량, 학습자 속성과 주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매핑을 진행했습니다. 이 매핑 부분에 대해서는 잠시 후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심의위원회도 만들었습니다. 저희가 개발했던 이 프레임워크에 대해서 이를 심의할 수 있는 리뷰위원회도 마련하였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이 이제 매핑 과정인데요. 이러한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래서 목표 대비해가지고 그 주제별, 과목별 해서 어떤 것을 목표로 하는지, 그 다음에 G셋의 학습자의 자질 속성, 이런 것들을 매핑을 했습니다. 제가 국어 과목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런 것과 관련해서 조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세 개 영역은요. 인지, 사회, 감정, 그리고 행동, 이를 세 개의
부분이라고 말합니다. 교육의 머리와 손과 가슴인 것이죠. 그래서 교육의 이 3대 영역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목표들은 저희의 필요에 맞춰서 조정된 것이 아니고 원래부터 한 10년 전부터 있었던 것입니다. 주요한 아이디어, 이벤트, 주제, 테마, 주인공들을 해석할 수 있도록 이 문서를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문헌을 읽을 수 있는가, 그 다음에 4, 5는 넘겠습니다. 그래서 비교를 할 수 있는가, 대조를 할 수 있는가, 자신의 아이디어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이제 비교할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서 7학년의 영어 수업에 나와 있는 이제 주요 학습 목표입니다. 이를 보시면은 그런데 GSET의 학습자 속성과 그 다음에 영어 수업의 학습 목표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다른 교과목도 마찬가지로 속성별로 이제 연결된 거를 하였고요. 5개의 과목에 대해서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이에 대한 그 교과목 매핑을 하였습니다. 그다음에 5개 과목은 영어, 사회, 보건교육, 제가 놓친 게 있나요? 영어, 사회, 보건체육, 예술, 그리고 예술에는 공연예술도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치 교육입니다. 그 다음에 이 테마별로 매핑을 하였습니다. 어떤 텍스트가 있는지, 그 다음에 텍스트에 있는 컨텐츠 중에서 이 테마를 달성하는 데에 연결되는 것은 무엇인지를 보았는데요. 지금 예를로 이런 식으로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볼 수 없었던 여자 아이, 나의 아들에게 누군가의 아들, 스타피쉬, 어느 날 이방인이 왔다, 뭐 이러한 그 교과서에 실린 그 텍스트인데요. 이것을 주제와 매핑을 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가 교과과정 매핑을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예제였고요. 이를 통해서 얻은 성과들을 보시면 컨텐츠에 대한 매핑을 하였고, 그 다음에 세계시민교육 프레임워크의 맥락화된 저희의 맥락화되어 있는 GSET 프레임워크를 개발하였습니다. 이것을 테크니컬 커미티 기술위원회에 내일 제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해 당사자들인 지역에 있는 교육당국과 그다음에 교장 선생님들과 교사들을 위한 역량 개발 워크숍을 진행하였습니다. 케어 교수님께서도 참여하셨고요. 워크숍에. 그래서 유네스코에서 지원을 해주셨고, 그다음에 이행 가이드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 지침서도 개발을 하였고, 여기에는 5가지 교과 과목에 대해서 예제도 포함을 시켰습니다. Okay, implementation model now. How do we implement GSET? 일단 통합을 교과 과정에 했는데 그럼 이것을 어떻게 이행해야 할까요? 이행을 위해서 저희는 TEAM이라고 하는 팀 모델을 개발하였습니다. 가르치고 통합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이런 팀 모델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T는 교육과 그 다음에 교수법이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 그리고 이행입니다. 적용입니다. TE라고 할 때에는 실제 수업에 대한 이 지시, 지침이고요. 그 다음에 활동과 프로그램 클럽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교수법에 통합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은 이 학습자들에게 세계시민의 어떤 속성과 자질을 가르칠 것인지,
그런 다음에 평가에서 적용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학생들이 실제 이것을 습득하였다라는 것을 보는 것이고 이것을 어떻게 보여주는가. 그 다음에 학교에서는 어떠한 프로그램과 활동이 있고 학교에는 가정에는 어떤 분위기가 형성되는가. 이 학습자들이 자신의 이 역량을 실제 발휘할 수 있는 공간들의 분위기가 어떤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모델링, 교사들이 일단 가르치는 것을 솔선수범으로 보여줘야 합니다. 모델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 학교적인 접근이어야 할 것입니다. 한 교사나 일부 교사의 모임에 의해서, 일부 교사들에 의해서만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 학교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될 것이고요. 또한 학부모와 학교 간의 프로그램이 진행이 될 것입니다. 즉 학부모와 또한 학생들의 가디언들이 참여해야 될 것이고 지역사회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 당사자들은 어떻게 참여하고 보충하고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운 것을 추가적으로 도움을 주고 보충을 할 것인지까지 고려해야 됩니다. 이것이 모델링에 들어갑니다. 세계시민 교육의 역량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주제가 있고 그 다음에 특정 교과목에 토픽이 들어있고 그 다음에 목표도 나와 있습니다. 이것이 통합 가이드입니다. 만약에 토픽이 제대로 GSET의 테마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라면은 이 토픽이 GSET의 필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바꾸고 추가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걸 보았고요. 지금 보시는 것이 이 평가인데요. 저희가 팀 모델을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평가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계시민 교육의 지식 개념, 가치와 스킬을 이해하는가 그리고 평가 방법으로도 대안적 평가, 그리고 과업과 도구, 기법 이런 것들이 교사 지침서에 전부 포함이 되어 있고요. 저희 프레임워크에도 이런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형성평가인데요. 여기에도 팀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제가 배운 교훈은 무엇일까요? 바로 다른 교과목 그리고 다른 학습 경험에 세계시민 교육을 통합하는 것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것은 저희가 분명히 시기적으로 보면은 해야 됩니다. 그리고 가능하고요. 교사 역량에 대해서도 느꼈는데요. 교사들의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TOT 진행해야 합니다. 제가 1분 정도 더 발표해도 될까요? 예, 세계시민교육의 학습자들의 자질과 또 속성을 제대로 육성시키기 위해서 그 목표를 육성하기 위해서 교과 과정과 학습 경험도 정말 그거에 부합하게끔 마련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과정과 도구도 그 결과만큼이나 중요하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사들을 한데 모아서 이제 교육을 하고 육성을 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현장에서 줘야 된다. 이런 교육을 진행이 돼야 되고 육성이 돼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또 저희가 배웠던 것은 바로 이것은 그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하는 일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도전 과제로서 인적 물적 자원의 부족입니다. 그 다음에 조율입니다. NGO분들과 함께 하려고 했고요.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지만 NGO와 시민사회와의 조율이 쉽지는 않았습니다. 저희가 일정이 될 때인데 그분들이 오실 수 없다던가 하는 식으로 이게 조율하는 것이 쉽지 않았고요. 시간입니다.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이해 당사자들 그리고 교사들의 시간 부족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미래 계획입니다.
저희 지도서 그리고 예제 등 예시들에 대해서 개선할 것이고요. 다음에 시범학교에 더 많이 이행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팀 모델에 대해서 전 학교적 접근 방법 이행을 위해서 교원들에 대한 역량 강화 필요합니다. 그런데 전 학교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점은 정말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는 주요 사안이고요. 그다음에 고학년으로 그리고 다른 교과목으로 확대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베스트 프랙티스 공유해야 될 것입니다. 비형식 교육도 포함시켜야 됩니다. 비형식 교육센터들이 있는데 이 종카어로 번역을 이것을 한다면은 또 농촌 지역에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Thank you. 네, 감사합니다. 발표 감사합니다. 라이님. 굉장히 흥미롭고 관심을 주목하게 하는 발표였습니다. 굉장히 야심찬 목표로 이행했던 활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혹시 방금 들으신 발표에 대해서 질문 있으실까요? Thank you so much for the. 네, 부탄의 경험 공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garding to the GSET implementation you have mentioned. 언급하셨던 GSET 이행에 대해서 이 여러 부문과도 협력을 하셨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 챌린지, 도전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이 조율, 코디네이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다른 이해 당사자들과 조율하는 것을 어떻게 진행을 하셨나요? 그 다음에 이행을 하셨을 때 어떤 방법들을 활용하셨는지요? 질문 감사드립니다. 네.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즉, NGO 분들이라든가, 그다음에 시민사회의 참여를 이끌어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리드라고 해서 농촌 권한부여 개발, 리드, Rural Empowerment Development라고 하는 좀 작은 규모이지만 성공적인 이 NGO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곳이 3개의 센터와 1개의 본부를 가지고 있는데 남쪽 셈낭 지역 그리고 하나는 셈남 지역에는 두 곳에 있네요. 그래서 농촌 지역에 있는 NGO였는데 그들의 참여를 이끌어낸다라면은 이것을 비형식 성인 교육에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들을 참여를 이끌어내는 게 쉽지가 않았습니다. 초대를 했지만 그들이 올 수가 없었죠. 그래서 이게 도전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다음에 지방정부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희가 블럭이라고 이들을 부르는데 기옥스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지방정부 최소 단위에 계신 쪽에 이곳에 있는 학교, 당국, 그리고 교장 선생님들에게 요청을 드렸는데요. 어떻게 하면은 그 지역에 있는 교육행정가들 그리고 블록의 지도자들을 어떻게 하면 참여시킬 수 있을지를 이제 자문을 했었습니다. 자문을 받았습니다. 어려운 질문 자제 부탁드립니다. Okay, the microphone here, please. Yeah. Yes, good morning. My question is 네, 안녕하세요.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어떻게 하면은 교사들을 인파워할 수 있나요? 이 국가의 교육 정책에 세계 시민 교육을 통합시키고 장려하기 위해서 교사들의 권한 부여를 하고 그들에게 인파워먼트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교사분들 중에서 아주 훌륭하게 잘하고 계시는 분들
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고요. 뭐 그것만이 유일한 방법은 아닙니다. 그 외에도 그렇게 훌륭하게 진행하시는 교사분들이 변화의 촉매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저희가 임파워먼트를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스스로 임파워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자기가 스스로 권한을 만들어 나가는 사람은, 자기 주도적인 사람은 더 성장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러한 성장은 역량뿐만 아니라 자기 개인적인 성장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앞쪽에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일반적인 이 질문이 있으시다라면은 저희의 그 전체 토론 시간이 있기 때문에요. 그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탄의 모델은 TEAM이라고 하는 팀 모델을 갖고 계시는데 여기에 학생들의 적용, 애플리케이션이라는 것이 있고 M으로서 교사의 모델링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델에는 순서가 있는 건가요? 모델링이 먼저인지 아니면은 적용이 먼저인지가 궁금해서요. 학생들이 이 적용하는 게 먼저인지 아니면 교사의 모델링, 솔선수범이 먼저인지 궁금합니다. 아주 실질적인 질문을 주셨습니다. 선형적인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적인 것이죠. 계속 순환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교육과 가르침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개념이라든가 역량에 대해서 수업 시간에 가르친다던가 또는 수업 외에서 가르칩니다. 그러면은 학생들이 그 역량을 습득했기를 바라죠. 그런 다음에 이것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적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게 다음 단계일 거고요. 그러면은 교사들은 또는 다른 어른들은 이 모델이 되어서 그 개념이라든가 아니면은 내용을 보여줘야 됩니다. 모델링을 해야 됩니다. 그다음에 어떤 환경이 제공이 되는가 또 관건이겠죠. 이런 개념을 또는 이런 역량을 적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돼야 됩니다. 근데 이렇게 육성이 되었다, 양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확인되지 않는다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교육하고 그 다음에 가르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복적인 과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예, 감사합니다. 하시는 일에 대한 열정이 느껴집니다. 발표를 통해서 들어보니 공식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도 이 내용을 전달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이 매우 인상적이었습니다. 물론 아직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너무 이른 질문일 수도 있겠지만 학교 밖에 있는 뭐 지역사회나 다른 예를 들어서 교실 밖 어린이들, 교실 밖 아이들에 대한 영향평가는 할 계획이신지요? 어떻게 그리고 하고 계실 예정이신지요? 예, 저희가 그 부분을 놓쳤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저희가 비공식 교육에 계시는 분들을 이제 저희들은 초대를 했습니다. 근데 이것은 저희 국가에서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교육을 공식 교육을 받지 못한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 시기에 교육을 받지 못한 것이죠. 그래서 학습센터들이 그들을 위해서 제도적으로 제공이 되는데요. 이 비공식 교육 프로그램이라고 하는 부서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 대해서도 그러니까 이 비공식 교육에서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평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적용을 어떤 식으로 평가하는지도 질문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학생들이 이것을 적용하는 것, 비공식 교육에서요. 예, 그 부분 상기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가 그 부분은 놓쳤던 것 같습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이었던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그러면은 세 분의 훌륭한 발표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전체 토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Questions to any of 네, 원하시는 분께 질문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발표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좀 일반적인 질문을 해주실 분도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코멘트를 먼저 공유 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가질 일반적인 이슈에 대해서 코멘트를 하겠습니다. 일단 이 프로세스에 있어서는 세 나라가 공통점이 많았습니다. 이 각국에서 진행한 프로젝트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 프로세스의 내재적인 구조 때문에 동질성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모든 사례를 봤을 때 프로세스는 교육부가 주도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주도 하에서 이런 프로세스가 이루어졌습니다. 뭐 국제기구라든지 국제기구가 뭔가 컨설테이션을 하고 그를 바탕으로 교과 과정을 이렇게 하십시오 제안한 것이 아니라 각국의 교육 체계 내에서 각국의 교육 부문 이해 당사자들에 의해서 주도되었다는 점이 강조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이 참여했다는 것 역시 세 나라의 공통점인데요. 이것 역시 저는 유의미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가지 사례 모두 매핑을 먼저 했다는 점이 또 공통점입니다. 현재 교과 과정을 파악하고 분석을 하고 GSED가 이미 있는 교과 과정에 더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교과 과정에 잘 접목될 수 있도록 했다는 것이 공통점이었습니다. 그래서 지식의 영역뿐만이 아니라 다른 측면까지도 태도나 가치까지도 접목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 또 다른 공통점이 되겠습니다. 또 이 세 국가의 사례를 보게 되면 차이점도 있습니다. 뭐 하나의 과목에 통합을 한 경우도 있고요. 여러 과목의 요소별로 통합을 한 경우도 있고요. 학교 활동에 통합을 시킨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 공통점이 있다면 교과 과정 수정안을 실제로 교과 교육 과정에 적용하는 것. 그러니까 이 시범 프로젝트의 결과물을 실제로 현실에 적용하는 것 등과 관련된 좀 우려를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전에도 언급해 주셨지만 뭐 농촌 지역이라든지 적용과 관련해서 또 우려하고 계신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과 협의를 하고 교육부에서 단독으로 설계를 한 것이 아니라 테스트를 통해서 경험을 쌓고 이 경험을 통해서 교훈을 얻는 프로세스를 세 국가에서 경험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 자체도 어떻게 보면 발전과 학습, 배움의 기회였던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또 어려움 또는 도전 과제들을 파악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프로세스 자체가 저는 매우 흥미로웠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 좀 첨언을 하자면 저는 굉장히 강력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프로젝트, GSED를 교육에 접목시키고자 하는 여러 가지 프로젝트를 진행시킨다는 것은 세계 시민의식 교육에 있어서 이점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교육의 질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 교육 과정 GSED를 접목하는 거지만 참여를 바탕으로 교과 과정을 향상시키는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며 또 일반적으로 이 평가에 대해서도 고찰하고 수정을 하고 향상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여러 다른 과목들을 교실에서 학교에서 제공하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이 향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점을 저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비슷한 경험에 관심이 있는 국가들이 생각해 볼 거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발표도 들어보고 제 생각도 들어보셨는데요. 혹시 뭐 질문이나 코멘트 있으시면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해당 국가의 프로젝트에 참여를 했는데 발언을 하고 싶으신 분이나 뭐 다른 국가의 사례를 공유해 주실 분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가나를 제외한 국가들에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학교에서 이제 시범적으로 적용을 하셨고 그다음에 이것을 전국적으로 전개해 나갈 예정이신데요. 시범학교 선택하셨을 때에 사립학교도 선택 대상이었는지 아니면은 공립학교만 선택하셨는지요. 그다음에 사립학교가 선택이 되었다라고 하면은 사립학교, 공립학교 간의 차이가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시범학교 선택하실 때에는 전부 공립학교만 선택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뒤쪽에 다른 질문자분도 마이크 건네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세 분 발표 감사합니다. 굉장히 포괄적인 발표를 해주셨는데요. 세 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행 이후에 이제 전국적으로 스케일업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떻게 하실지 스케일링업과 관련된 이니셔티브를 생각하고 계신 게 있으신지 감사합니다. What kinds of 이 두 가지 이슈에 대해서 토론해 보겠습니다. 사립학교, 공립학교, 그다음에 스케일업에 대한 계획 이런 두 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제가 먼저 답변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립학교를 활용했는지에 대해서는요. 저희의 시범 사업에는 공립학교만 활용이 되었습니다. 부탄에는 사립학교가 워낙 소수라서요. 그리고 사립학교는 전부 11학년부터 12학년, 10학년 이상의 학교들입니다. 11, 12학년의 이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는 정부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주로 갑니다. 그래서 현재는 공립학교 였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8학년까지 유치원에서부터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다음 질문은 스케일업에 대한 질문인데요. 더 고학년에 적용하는 것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 시범학교들의 성공률이 어떠냐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성공이냐 실패냐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꼭 성공률이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저희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다만 어느 정도의 성공을 거두느냐에 따라서 더 고학년으로 확대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프로젝트 매니저분도 계신데요. 감독과 지원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시범학교에서요. 그다음에 저희 영향평가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추가적인 전략과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를 확인한 다음에 더 고학년 또는 추가적인 교과목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아피어 박사님 답변해 주실까요? 네, 업스케일링 관련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년에 업스케일링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나는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업스케일링 관련해서.
저희가 3년 전에 이제 새로운 교과 과정을 개발하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교육부 장관님께서 이 중등 교육에 초점을 맞출 것을 요구를 해서 저희가 그런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나의 장점은 세계 시민 교육이 이미 시민 교육에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압수유 프로그램에 참여를 해서 제가 그곳에서 다른 참석자들과 대화를 나눴는데요. 가나에서는 학교가 제도화되면서 이미 GCED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마을에 아이가 태어나면 그 아이가 그 사회에서 잘 살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 내재화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업스케일이라는 것은 가나 입장에서는 이미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G세대에 맞게 좀 정렬을 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우리의 맥락에 맞게 정리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초점은 좀 더 저희가 확장한다는 것이 있다면 가나인으로서 뿐만 아니라 이제 국제 시민, 세계 시민으로서의 마인드를 갖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 8, 9학년에 초점을 맞춰서 저희가 업스케일을 하고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원만한 그런 통합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별로 이질감이 없을 것 같습니다. 가나의 원래 문화가 있기 때문에요. 네, 아주 좋은 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Yes. So I would like to address for the 첫 번째 질문 먼저 답변 드리면요. 저희가 진행했던 시범 사업은 공립학교만을 대상으로 했습니다. 사립학교는 포함시키지 않았고요. 일단은 오히려 도시보다는 농촌 지역에 있는 학교들에서 수행을 먼저 하고 있습니다. 사립학교들의 경우에는 인프라가 잘 구축이 되어 있어서요. 일단은 공립학교부터 시작을 했다는 것 말씀을 드리고 스케일업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요. 부탄에서 오신 분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일단은 증거를 수집을 해야 됩니다. 즉, 이 커리큘럼을 이행을 하고 나서 평가를 한 다음에 평가를 통해서 증거를 구축함으로써 증거 기반으로 이것을 더 업스케일해야 된다라고 교육부에 제시를 할 수 있겠죠. 아직은 이 교과 과정을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내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먼저 적용을 할 것이고요. 여기에서 평가를 해가지고 이것이 적합하다라고 평가가 된 다음에 업스케일링을 고려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른 코멘트나 질문 있으십니까? Yeah, thank you again. 네, 다시 감사합니다. 저희가 이제 모두 다 계획을 가지고 있고 좋은 계획 같아 보입니다. 저는 지속 가능한 계획과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속 가능한 계획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2024년 이후에는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압세유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젝트가 종료되면, 그래서 이런 지원이 마무리되고 나면 그 이후의 계획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가요? Yeah, please. Yeah, thank you, colleague. 감사합니다. 굉장히 어려운 질문 주셨는데요. I think at the moment we got the support, financial support from MCU. 현재는
유네스코 아태교육원의 재정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하게 관리를 해야 될 것인데요. 세계 시민 교육의 내용을 저희의 교과 과정에 통합을 해야 되는데 라오스에서는 전국적으로 4,000개의 학교가 있습니다. 이들 학교에서 교과 과정이 활용이 돼야 될 것이고요. 아직 저희 이 교과 과정을 인쇄해서 배포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아직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산 편성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이것을 인쇄하는 것뿐만 아니라 교사들에 대한 추가 교육도 제공해야 합니다. 아직까지 그 전에 수행한 것에 대해서도 교사 교육을 진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단 정부 예산을 통해서도 하겠지만 다른 국제 공여 기구들을 통해서도 재정 지원을 받아서 이런 활동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할 예정입니다. 네, 질문 감사합니다. 네, 제가 발표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마핑을 통해서 이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자원도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앞시유에 이 자리를 빌어서 좀 감사의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제 저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 가나 교육부에서 이 연수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IPEA가 이러한 연수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국가의 지도자들이 우리가 개발한 교과 과정이 여러 가지 제세드 주제를 담고 있고 이것이 중고등 과정에 잘 녹아져 있다라는 것을 잘 알게 되면 그리고 지도자들이 이런 분야들이 우리가 강조하고자 한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전문성 개발 활동도 포함하고 있는데요. 교사들이 매주 만나서 교육 과정에 어떤 내용이 포함되었고 지난 일주일간을 돌아보고 또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 논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교육자 교수, 연수를 저희가 과정을 강조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과 과정이 시민교육, 도덕교육을 향상하는 차원에서 지세들을 접목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 지도자들이 잘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 이해 당사자 모임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는 이런 도덕적 교육을 통해서 아동들을 교육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런 측면을 강조를 하다 보면은 지속 가능한 계획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앞시유가 가져온 프로젝트가 아니라 저희가 꾸준히 하고 있는 교육 과정 개발의 일부라는 것을 강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먼저 앞세유에서 계속 지원해 주실 것을 모두 바라고 기도해야겠죠. 그래서 저희가 이 목표들을 달성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데요. 혹시나 의지할 수 있는 곳이 없어진다라고 할 경우 저희는 부탄에서는 그래도 자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규모가 저희에겐 도움이 됩니다.
천여 명의 교사와 몇백 개의 학교만이 있기 때문에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에스더 교수님께서 어제 얘기하셨던 것처럼 교육개발뿐만 아니라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과 개발이 부탄 경우에는 1인당 이 행복지수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2008년도에 민주적으로 선출된 정부가 선출되면서 GNH 행복 지수를 위한 민주주의 거버넌스 이러한 발표를 하였죠. 그리고 이것이 총 국가 행복지수 이런 것인데요. 그것을 구글로 검색해 보시면은 내용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안에 있는 내용들은 세계시민교육의 주요 내용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래서 국가의 행복지수와 이 세계시민교육은 비슷한 속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과과정의 의도와 실제 이행 간에는 격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취지와 이행 간의 격차를 좁혀 나가고 있는데요. 만일에 교사 역량 강화가 된다면 이런 통합은 교과과정에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유치원에서 8학년까지 이 교과과정을 통합할 수 있을 것인데 다만 이를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집중적으로 통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들은 있습니다만 이러한 역량과 목표 달성을 위한 집중력이 부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게 좀 필요하고요. 부탄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 같습니다. 통합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마지막 코멘트로 세션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속 가능한 계획을 가지기 위해서는 이러한 프로세스가 교육부의 정책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추가적인 지원도 매우 유용하고 또 중요합니다. 각국의 사례를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은 이 교과 과정을 개정하는 것이 단순히 어떤 문서 작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뭐 키워드를 좀 추가하거나 몇 가지 요소를 추가하는 것이 아니라 교과 과정도 수정을 하지만 실제 어떤 실천과도 연결이 되는 활동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차 지침서 그리고 장기적으로 학교와 교사들을 지원하는 활동이라는 것입니다. 이 개정된 교과 과정이 계속해서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저희가 이 세 분의 발제자를 통해서 이런 점을 배울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